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영국의 한 유명 방송국에서 한국 관련 영상을 방영한 직후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분노를 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방송사 본사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태를 지켜보던 영국의 한 베테랑 뉴스 앵커가 결국 폭탄 선언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영국 공영방송 앵커 엘리자베스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를 마치고 편집국으로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대형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자막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 차별. 엘리자베스, 이거 봤어? 동료 기자 마이클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중국 SNS 웨이보에서 확산된 영상이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한국 식당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났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고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죠. 이것뿐만이 아니야. 마이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차별, 호텔 예약 무단 취소 사례까지 올라오고 있어. 중국 내에서 한국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중이래.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차별이 있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오해나 과장일까? 여러 나라를 취재해봤지만 한국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었어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싶은 열망이 일었습니다. 좀 더 조사해봐야겠다.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어요. 도로는 평소보다 막혀 있었고 창밖으로 비치는 런던의 밤 풍경을 보며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이 이슈가 단순한 오해인지 실제 차별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죠. 집에 도착하자 전직 외교관이셨던 아버지 에드워드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저는 오늘 본 영상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아버지의 눈빛이 가라앉았어요. 내가 그곳에서 근무했을 때는 별로였단다. 아직도 폐쇄적인 나라일 거야. 외국인에게 그다지 친절하지 않았지. 아버지의 단호한 어조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언론인으로서 확인되지 않은 편견에 기반한 결론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30년도 더 된 경험이잖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직접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죠. 에드워드는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판단이겠지만 시간 낭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방으로 들어와 편집장 프랭클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번 취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직업적 직감이 작용했어요. 프랭클린, 한국의 중국인 차별 논란에 대해 현장 취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진실을 파헤쳐 보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프랭클린은 항상 신중한 성격이었죠. 정말 차별이 있다면 특종이 될 테고 아니라면 거짓 정보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보도지. 그의 목소리가 누그러졌어요. 좋아, 승인아마. 하지만 결과물은 강한 임팩트가 있어야 해. 현지에 우리 방송사 파견 기자 모건이 있으니 같이 취재하면 좋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영상들, 아버지의 편견, 그리고 제 마음속 의문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언론인의 사명이라 믿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내며 결심했죠. 한국으로 가서 이 논란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긴장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환한 미소를 지닌 젊은 남성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엘리자베스, 이쪽이에요. 그는 활기찬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모건이었죠. 우리 방송국에서 몇 개월 전부터 한국에 파견된 동료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반가워요. 비행은 어땠나요? 그가 제 캐리어를 도와주며 물었습니다. 꽤 길었지만 괜찮았어요. 한국에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모건의 얼굴에서는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과도한 긍정적 태도가 조금은 의아했어요. 차별 취재를 위해 왔는데 이 친구는 마치 관광 안내원처럼 들떠 있었으니까요.
공항 터미널을 걸으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리가 입국 심사를 받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혹시 그들이 불편함을 겪는지 주의 깊게 살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모든 절차가 원활했습니다. 다국어 안내문과 통역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모든 여행객에게 똑같이 공손했죠. 여기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을 본 적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건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특별히 친절한 것 같은데요. SNS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돌던데. 저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화려한 네온 사인과 디지털 광고들이 도시를 장식하고 있었죠.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에 솔직히 놀랐어요. 생각보다 발전한 도시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죠. 처음 왔을 때 저도 충격받았어요. 아, 저기 보이는 건 롯데타워인데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모건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웰컴 투 코리아. 영국에서 오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대답하자 기사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국 축구 좋아해요. 손흥민 토트넘에서 잘하죠? 이런 친근한 대화를 기대하지 않았기에 잠시 당황했어요. 아버지의 말로는 폐쇄적이고 외국인에게 불친절하다였는데 지금까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그 반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이고, 그런 거 없어요. 관광객들 많이 오면 좋죠. 돈 많이 버니까요. 기사님은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모건이 끼어들었어요. 사실 제가 석 달 동안 지내면서도 그런 노골적인 차별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문화적 차이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는 있지만요.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체크인을 도와주었습니다. 로비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중국인 관광객 그룹도 보였어요. 차별적인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모건과 함께 취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SNS에서 차별이 벌어졌다는 장소들을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이 식당은 중국인이라서 입장을 거부했다는 영상이 올라온 곳이고 이 백화점은 중국인에게만 물건을 팔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제가 설명했죠. 모건은 화면을 살펴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요. 제가 아는 한 한국 상인들은 매출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데 손님을 거부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진실은 현장에 있을 테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내일은 어디부터 가볼까요? 모건이 물었어요. 명동부터 시작해요.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다고 하니 만약 차별이 있다면 그곳에서 가장 잘 드러날 테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으로 가득 찬 도시가 아름다웠어요. 지금까지의 첫인상은 소문과 달랐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말, SNS 영상들, 그리고 모건의 긍정적인 견해 사이에서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건, 솔직히 말해봐요. 한국에서 정말 차별을 못 봤어요. 아니면 그냥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건가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모건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진짜 못 봤어요. 하지만 제 시각도 편향되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둘이 함께 현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와 모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두 기자가 한국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모건과 함께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취재용 디지털 카메라와 작은 마이크를 챙겨 관광객으로 위장하면서도 언제든 기록할 수 있게 준비했어요. 모건은 간단한 한국어 회화가 가능해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벌써 사람이 많네요.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오전 시간임에도 명동은 북적였습니다. 주말이라 그래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는 곳이에요. 모건이 설명했죠. 정말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중국어 대화가 들렸고 중국인 관광객 무리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상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가게에 중국어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일부 직원들은 유창한 중국어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죠. 여기요, 여기. 세일 중이에요. 화장품 가게 직원이 중국어로 외치며 손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보세요.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 대우하는 것 같은데요. 모건이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사실 눈앞의 광경은 차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카메라에 이런 장면들을 담으며 계속 거리를 누볐어요. SNS에서 비난받던 한국의 모습과는 상반된 풍경이었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그냥 표면적인 모습만 볼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하지 않을까요? 모건이 제안했습니다. 뭔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진짜 태도가 드러나니까요. 그 말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상황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갑자기 가게 앞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와 모건은 서로를 바라본 후 즉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뭔가 일어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카메라를 준비했죠. 하지만 도착해보니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중년의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열사병이나 과도한 피로로 인한 실신으로 보였죠.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모건이 서툰 중국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하며 달려갔어요. 놀라운 것은 주변 상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화장품 가게 직원들과 노점 상인들이 모두 달려나와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부채를 가져와 붙이고 다른 사람은 물병을 건넸습니다. 앉으실 수 있게 의자 좀 가져와요. 한 상인이 소리쳤고 곧 누군가 접이식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다른 상인이 서툰 중국어로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젊은 여성 직원이 영어로 말했어요. 그녀도 눈물을 글썽이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믿기지 않았어요. 차별은커녕 오히려 과잉 친절이라고 할 만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자 주변에는 이미 물, 부채, 수건, 얼음팩 등이 쌓여 있었고 모두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이런 모습을 보셨나요? 제가 모건에게 물었어요. 네, 꽤 자주요. 한국 사람들이 이럴 때 서로 돕는 문화가 있어요. 정이라고 하나?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모건이 설명했습니다. 쓰러진 여성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했어요. 특히 한 젊은 남성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분 없나요? 라고 물었고 주변 상인 중 한 명이 나서서 통역을 도왔습니다. 약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신속하게 환자를 살피고 들것에 실었어요. 구급차가 출발하는 순간 주변에 모였던 한국인 상인들과 행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몇은 박수까지 치며 환자의 쾌유를 빌었죠. 다행이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종종 이런 일을 겪어요. 특히 더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상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구급차가 떠난 후 모건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태도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차별이 있다면 이런 때 보였을 텐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모건, 그래도 SNS에 올라온 그 많은 영상은 뭘까요?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진 걸까요? 글쎄요.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건이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편집된 영상일 수도 있겠죠. 제가 그의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차별 영상이 촬영됐다는 장소들을 직접 방문해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모건이 물었어요. 지하철을 타봅시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명동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본 광경은 한국인의 중국인 차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더 많은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아버지가 말했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한국의 모습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취재에서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명동역에 들어서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지하철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사는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기되어 있었어요. 관광지가 아닌 일상 공간에서 현지인들과 마주치면 차별적 태도가 드러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모건에게 말했습니다. 모건은 미소를 지으며 수긍했죠. 맞아요. 지하철은 좋은 관찰 장소예요. 특히 혼잡한 시간대에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하철 카드를 구매해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학생으로 보이는 중국인 젊은이들도 몇몇 보였죠. 저기 보세요. 중국인 학생들 같은데. 모건이 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우리는 함께 탑승했어요. 내부는 생각보다 혼잡했습니다. 모건이 저에게 자리를 양보하려 했지만 저는 서서 관찰하고 싶다고 거절했어요. 몇 정거장을 지나자 열차는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찼고 어떤 승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열차 중간 부분에서 약간의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뭐지? 저는 즉시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두 명의 중국인 젊은이와 한국인 청년 사이에 뭔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학생들 중 한 명은 큰 여행 가방을 갖고 있었고 한국인 청년은 그 가방 때문에 자리에 앉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았어요. 드디어 노골적 차별 장면인가?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모건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제대로 이해하고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게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 청년은 계속해서 중국인 학생들의 가방을 가리키며 뭔가를 말하고 있었고 중국인 학생들은 영어와 서툰 한국어로 대응하고 있었죠. 저 자리에 앉고 싶은데 가방 좀 치워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모건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두 그룹 사이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모건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인 학생 중 한 명이 발목을 다쳐서 짐을 옮기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인 청년도 다리가 불편한 것 같아요.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이유로 자리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서로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뿐이었죠. 중년 여성은 주변 승객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고 곧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짐은 잠시 우리가 맡아드릴게요. 다친 분들 먼저 앉으세요. 한 승객이 제안했습니다. 다른 승객은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고 또 다른 사람은 중국인 학생의 짐을 들어주었어요. 순식간에 긴장감이 사라지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모건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모습이 한국의 일상이에요. 모건이 말했죠. 갈등이 생겨도 주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오지랖이 넓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이 나라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인 학생들과 한국인 청년은 서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주변 승객들도 미소를 지으며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차별을 찾으러 왔는데 계속 이런 식이네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망하셨어요? 모건이 물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혼란스러워요. SNS에서 본 것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명동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차별이 일어나는가 싶었는데 결국 따뜻한 해프닝으로 끝났죠. 우리는 그 열차를 타고 몇 정거장을 더 이동했습니다. 다른 상황도 관찰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는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일반적인 출퇴근 풍경, 학생들, 노인들 모두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카페에 들어갔어요.
모건과 함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다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을 정리해보면 차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모습이 더 많았어요. 모건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SNS에 퍼진 그 많은 영상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오해만으로 이렇게 큰 파장이 일었을까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모건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번의 상황에서 모두 차별이 아닌 따뜻함을 목격했어요. 하지만 아직 본사에 보고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프랭클린 편집장은 분명 더 강한 임팩트를 기대하고 있을 테고 아버지와의 대화도 걱정됐죠. 차별이 벌어졌다는 구체적인 장소들을 직접 방문해 봐야겠어요. 그 식당이랑 백화점요. CCTV나 예약 기록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제가 결심을 밝혔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한국어로 도움을 드릴게요. 모건이 동의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취재는 중간 단계였어요.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현실은 SNS에서 본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면이 있다는 것이었죠. 본사에 중간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프랭클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아마 더 임팩트 있는 장면을 찾아오라고 하지 않을까요? 모건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음을 터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취재가 어떤 결론으로 향할지, 진실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명동에서의 응급 상황, 지하철에서의 자리 갈등까지 어느 하나 차별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은 없었어요. 오히려 예상 밖의 따뜻한 모습들이 카메라에 담겼죠. 이걸로 편집장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모건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프랭클린은 충격적인 특종을 기대했을 텐데 지금까지는 오히려 반대의 증거만 나오고 있으니까요. 모건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편집하고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요약한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명동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돕는 한국인들의 모습, 지하철에서 갈등이 즉시 해소되는 과정 등을 상세히 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프랭클린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죠. 엘리자베스, 어떤 성과가 있었나? 프랭클린의 목소리는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 차별 사례를 목격하지 못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라고? 프랭클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이틀이나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화면을 통해 보여준 영상들에 프랭클린은 점점 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미간이 좁아지고 입술이 일자로 굳어졌죠. 이건 임팩트가 없어, 엘리자베스. 우리가 원하는 건 한국 내 차별 실태였잖아. 이런 일상적인 장면들로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없어. 그의 말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현실이 이렇다면 그대로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차별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결론 내리기엔 너무 이른 것 같은데. 프랭클린이 차갑게 말했어요.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그 모든 영상들이 전부 조작이라고 생각하나? 그건 아니지만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틀 더 주겠어. 그때까지 좀 더 실질적인 증거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그냥 철수하는 게 낫겠어. 시간과 리소스가 아깝잖아. 프랭클린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건은 제 표정을 보고 이미 상황을 짐작한 듯 했어요. 생각보다 힘들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는 진실을 찾아가는 중이니까요. 모건이 격려했지만 그의 말도 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잠시 받지 말까 고민했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대화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 취재는 어떻게 돼가고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차별적인 장면은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따뜻한 모습들을 많이 봤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 에드워드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겪은 한국이 그랬는데 지금도 크게 다를 리 없어.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야. 아빠, 30년 전과 지금은 달라요. 제가 직접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경험을 무시하지 마. 내가 외교관으로 있을 때 분명히 그런 분위기였어. 아마 너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빠. 저는 정말 열심히 찾고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말 다정한 장면만 보여요. 아빠의 옛날 기억을 지금에 대입하는 건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부녀의 대화는 점점 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지. 항상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했어. 아버지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본인의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참지 못하고 맞받아쳤어요. 통화가 끝난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건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모건, 제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보려고 하나요? 아니면 당신이 한국에 대해 너무 긍정적인 거예요? 모건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둘 다일 수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고, 엘리자베스는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까요. 우리 모두 자기 기대에 맞는 것을 보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차별을 기대하고 왔으니 그것을 찾으려 했고, 모건은 이미 한국 생활에 적응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옛 기억에 사로잡혀 있고, 프랭클린은 특종만 바라고 있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SNS에 그렇게 많은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 식당과 백화점을 직접 찾아가 봐야겠어요. 모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펼쳐 SNS에서 논란이 된 영상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특히 중국인이라서 입장을 거부했다는 식당과 중국인에게만 물건을 팔지 않았다는 백화점에 집중했어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내일의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프랭클린의 압박,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진실,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이었죠. 내일은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모건과 함께 SNS에서 논란이 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인이라서 입장을 거부했다는 유명한 그 장소죠.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이 더 컸어요. 여기가 그 식당이군요. 모건이 작은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분위기의 식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모건이 한국어로 우리가 영국 방송국 기자라고 설명하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그 영상 때문에 오셨나요? 매니저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우리의 방문 목적을 이미 짐작하고 있는 듯 했어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매니저는 한숨을 쉬며 우리를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컴퓨터를 켜고 예약 목록과 CCTV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특별 행사가 있어서 일주일 전부터 모든 테이블이 예약으로 꽉 찼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예약 없이 오신 모든 손님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CCTV 영상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중국인 일행이 들어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직원이 예약 목록을 보여주며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직후 한국인 가족도 서양인 커플도 모두 같은 이유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SNS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저는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네, 중간 부분만 편집돼서 마치 중국인만 거부한 것처럼 보였죠. 매니저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영상 이후 우리 식당에 협박 전화가 쏟아졌고 온라인에서는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편집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죠. 다음으로 우리는 중국인에게만 물건을 팔지 않았다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매장 담당자는 당시 문제가 된 상품이 품절 상태였고 자국어를 못 알아들어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자막이 조작되어 마치 중국인이라서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죠. 이건 정말 자료들을 모두 확인한 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네요. 모건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었다니. 호텔로 돌아와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예약 목록, 직원들의 인터뷰까지. 그리고 이번엔 확신을 가지고 프랭클린에게 연락했어요. 프랭클린, 정말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본 후에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건 예상하지 못했군.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차별 폭로가 아니라 오히려 SNS 영상의 조작을 폭로하는 특종이 될 수 있겠어. 맞아요. 그리고 명동에서의 따뜻한 도움, 지하철에서의 갈등, 해소 장면도 함께 보도하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제안했죠. 좋아, 당장 귀국해서 특집 리포트로 준비하자. 프랭클린의 목소리에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전 대화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다시 대화를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이제 모든 조사를 마쳤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결과가 나왔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약간의 호기심도 느껴졌어요. 아빠 말씀처럼 과거 한국은 폐쇄적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SNS에 퍼진 차별 영상들은 대부분 조작되거나 과장된 것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도 30년 전 기억만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누그러졌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진실을 밝혀낸 것, 잘했다, 딸아. 아버지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모건과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모건.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엘리자베스가 진실을 향한 끈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더 많은 좋은 곳을 안내해 드릴게요. 영국으로 돌아와 특집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명동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돕는 모습, 지하철에서 갈등이 즉시 해소되는 과정, 그리고 조작된 영상의 진실까지 모든 내용을 균형 있게 담아냈어요. 생방송 직전 녹화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 프랭클린이 다가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처음에는 차별 폭로를 기대했었지만 진실을 밝혀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보도야. 수고했어. 그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여정의 결과였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특집 보도는 한국 내 중국인 차별에 관한 것입니다만 예상과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많은 시청자들이 놀라움과 관심을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차별 논란은 일부 허위였던 것인가? SNS에서만 본 정보로 국가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위험성 등의 반응이 이어졌어요. 방송 다음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 봤다, 딸아. 정말 훌륭했어. 사실 나도 내 경험만 고집했던 것 같아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저도 처음엔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직접 확인하는 게 정답이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SNS나 인터넷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면 열린 마음으로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선입견이 진실을 가리기도 한다는 사실을요. 다음 취재 준비를 하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언제나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로서 더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특히 모건과의 추억은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다른 문화도 열린 마음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제가 방송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제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번 여정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으니까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